네, 안녕하십니까. 인제대학교 악도서관의 박혜원입니다. 지금부터 펀메드 검색 베이직 어드밴스드 통합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의 목차입니다. 첫 번째 섹션에서는 검색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시간에 펀메드 검색 베이직 교육,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이 아니죠. 첫 번째 시간에 검색 베이직 교육을 하고, 그 다음 시간에 펀메드 검색 어드밴스드 내용을 가지고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의학학술 논문 검색의 중요성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슬라이드가 펀메드에 제가 갑상선 암 논문이 얼마나 많이 게재가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나름의 몇 가지 검색 기법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검색식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서 매년 어떻게 10년간 등재가 되었는지 추이를 좀 살펴봤더니 2003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평균 2674건의 논문이 갑상선 암 관련 논문이 나오고, 이거를 월 평균으로 상환을 해보면 약 220건의 논문이 펀메드에 등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께 이 갑상선 암이 얼마나 등재되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거는 펀메드에서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이렇지만 보건의학 분야에는 사실 더 많은 논문들이 있습니다. 펀메드 이외에도 코어한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논문들을 우리 연구자들이 모두 리뷰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한 논문 검색을 좀 잘 찾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문헌 검색을 하는 것이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 과정에서 검색의 중요성은 리서치 과정을 좀 살펴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텍스트로 되어 있는 것을 슬라이드에서 도표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보시면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우리가 이론적 배경을 하는 작업부터 연구 시작할 때 진행을 하실 텐데, 그러고 나서 연구 방법을 선택하고 연구 설계나 자료 수집, 데이터 관리 분석 이런 것들 진행을 쭉 하고 나서 논문을 작성하고 또 논문을 출판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제를 선정함에 있어서, 그리고 연구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 나의 참고 문헌을 찾는데 검색에서 만약에 바이어스가 포함된 그런 문헌들이 포함이 된다면 내 연구에도 그 바이어스가 있는 것들이 합성이 될 가능성이 많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건의학 연구를 진행을 하실 때 어떤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떻게 검색을 질 좋게 하는지는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검색 교육할 때 가장 많이 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속담이 이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그러면 어디서 검색을 하는지 좀 질의응답을 통해서 답변을 들어보면 요즘은 또 챗GPT에도 많이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챗GPT에도 많이 물어보고 이러한 그 인공지능을 가진 사이트들에서도 논문 검색을 물어보고 답변을 얻으시는 것 같고, 기존에 또 많이 쓰시는 사이트들이 이런 구글 학술 검색이나 네이버 학술 정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웹상에서 손쉽게 검색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웹상의 자료들은 장점이면서 단점입니다. 이것이. 웹상의 자료들은 공식적이나 비공식적인 모든 자료가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점이지만 검색 결과에 다수의 잡음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즉, 우리가 출판된 논문은 동료 평가를 통해서 전문가들이 평가된 자료들만 볼 수 있는데, 이런 웹사이트에 있는 자료들은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지 않는 자료들까지 포함돼서 검색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비공식적인 자료들을 우리가 출판하고자 하는, 작성하고자 하는 공식적인 학술 논문에
인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이죠, 이게. 의학학술 논문을 어디서 검색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실 텐데, 검색 데이터베이스 선정은 너무 우리는 운이 좋게도 보건의학 분야에는 코시 모델이라는 데이터베이스 선정에 참고할 수 있는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코어, 스탠다드, 아이디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코어 부분에 보시면 펀메드, EMBase, 코크란 라이브러리 이 세 개가 의학 분야, 보건의학 분야의 코어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 세 개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해서 내가 이 분야의 코어한 논문들을 찾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선정의 모델들을 참고를 하실 때 이 세 개만 보느냐? 시간이 있으시면, 그리고 우리 의학도서관에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대부분 유료죠. 유료지만 우리 도서관에 소속된 이용자들에게 구독을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CIE 논문만 검색할 수 있는 웹 오브 사이언스도 도서관을 통해서 이용 가능하십니다. 이러한 의학 분야의 코어 데이터베이스는 아니지만 내가 SCIE에 등재된 논문들을 취합을 하고 싶다, 합성하고 싶다 하실 때는 이러한 스탠다드에 있는 웹 오브 사이언스 데이터베이스까지 검색을 하시면 보다 근거 있는 데이터를 찾으실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논문을 검색을 할 때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 전략이 필요합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 실제로 검색을 진행을 하면서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데이터베이스에 검색을 해보시면 검색 결과가 너무 많거나 너무 적거나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술 논문을 검색을 하실 때는 전략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핵심 전략은 찾고자 하는 문헌을 이 검색식을 통해서 다 포함을 하면서 또 불필요한 문헌은 포함이 되지 않도록 검색 전략, 즉 검색식을 작성하는 것이 이 문헌 검색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략을 프로세스를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보여드리기 전에 지금 슬라이드에 보이시는 이 원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논문 전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내가 연구 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내 논문에 적합한 문헌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문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검색을 해가지고요, 선생님이 찾는 문헌이 있고 배제시키는 문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검색된 적합 문헌은 검색 잘 하신 거죠. 검색되지 않은 부적합한 문헌도 생각하실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검색이 어렵다라고,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색된 문헌 중에 이런 부적합한 문헌을 좀 배제를 하고요. 검색된 문헌 중에 검색되지 않은 문헌 중에 이 적합 문헌을 포함시키는 검색. 이게 문헌 검색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고, 이런 것들을 조율을 해서 이 내 주제에 맞는 적합 문헌을 모두 찾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문헌 검색 방법입니다. 근데 이 B부분과 C부분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검색 기법도 좀 아셔야 되고요. 데이터베이스에서 키워드를 어떻게 선정해야 되는지도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펀메드라는 우리 코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검색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기본적인 검색법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펀메드가 무엇인지부터 간단하게 검색에 필요한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펀메드라는 것은 미국 국립의학도서관 산하의 NCBI 정보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무료 의학 논문 검색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무료 의학 논문 검색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혹하세요. 원문이 다 무료인가?
그럼 여기서 검색을 하면 내가 모든 문헌을 돈 안 내고 볼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닙니다. 검색을 무료로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코어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펀메드 EMBase 코크란 라이브러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EMBase는요, 검색 자체도 유료입니다. 근데 이 펀메드나 코크란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검색 자체는 무료로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다. 그래서 근데 이 무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의학 논문을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펀메드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매드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해서 검색이 되거든요. 매드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신성과 그리고 코어한 그러한 커버리지를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펀메드에서 어떤 사이테이션들을 검색할 수 있는지 종류를 좀 구분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펀메드를 검색을 한다는 것은 앞에서 제가 매드라인에 조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매드라인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매드라인이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이테이션과 펀메드의 자체 오픈 액세스 논문만 모아둔 PMC라는 DB가 있습니다. 이 DB와 그리고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의 단행본 서가 전자책으로 볼 수 있는 이 북셀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이테이션까지 모두 통합해서 검색할 수 있는 것이 펀메드입니다. 근데 이 매드라인은 우리 의학 분야의 주요 서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가장 먼저 생긴 서지 DB이기도 하고요.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서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리면 1946년부터 현재까지의 중요한 의학 논문을 모두 정리해 놓은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자들이 매드라인에서 검색을 한 논문인지 안 한 논문인지는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한 게 매드라인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1년에 3번 심의를 통해서 논문이 등재 결정이 됩니다. 즉 웹사이트 상에 이렇게 비공식적인 논문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몇 차례에 걸쳐 심의를 걸쳐서 이렇게 등재된 매드라인 논문과 PMC, 북셀프에 있는 자료들을 펀메드를 통해서 검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펀메드의 대부분은 이렇게 83%라고 되어 있는데 80% 이상은 매드라인에 등재된 논문입니다. 그 외에 또 26% 계속 조금 이 비율이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 이 펀메드 자체의 오픈 액세스 논문도 이렇게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되고 여기서 차이점은 매드라인에 등재된 원문이 무료일 수도 있고 유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료인 경우에는 우리 도서관에 라이센스가 있는 경우에 선생님들이 접근이 가능하세요. 근데 PMC는 모두 무료입니다. 오픈 액세스니까요. 그래서 PMC라고 되어 있는 내가 논문을 검색을 했는데 PMC라는 아이콘이 보이면 이거 내가 논문까지 프리로 볼 수 있네 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실제로 펀메드에서 이게 매드라인 자료인지 PMC 자료인지 좀 구분할 수 있는 팁을 드릴게요. 매드라인에 색인된 자료는 모두 이 메쉬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쉬텀은 펀메드의 주제 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제어 색인 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메쉬텀이 있으면 매드라인에 등재된 논문이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피겨라든지 사이테이션 정보나 레퍼런스 정보가 있으면 이거는 PMC 논문이라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펀메드의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제 이러한 펀메드에 접속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접속하는 방법은 부산 캠퍼스 및 부산 백병원 재학생 임직원 선생님들께서는 의학도서관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해운대 백병원, 상계 백병원, 일산 백병원에 근무를 하고 계신 선생님들은
각 병원의 의학도서실에 로그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하시고 펀메드로 접속을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왜 각 병원의 의학도서실로 접속을 하라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의대와 부속백병원이 보는 전자자료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즉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지 않는 자료를 신청을 해서 원문복사 서비스를 받으시려면요. 이건 저작권 때문에 페이퍼로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자료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각 도서실의 도서관에 의학도서관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 펀메드로 들어오시면 좋은 점을 말씀드릴게요. 펀메드.gov로 그냥 바로 들어가시는 선생님들도 있으세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인제대 의학도서관에서 볼 수 있는 논문이 있는지 없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의학도서관의 펀메드로 접근을 하시면 도서관에서 볼 수 있는 논문인지 없는지 버튼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 만약에 볼 수 있는 논문이면 원클릭으로 PDF 다운로드까지 가능하세요. 그래서 펀메드는 소속기관의 도서관으로 들어오셔서 접근하시는 게 원문을 보시는데 더 이익입니다. 이렇게 접근한 펀메드의 메인 페이지입니다. 이미 익숙한 선생님들도 있으실 거고 이제 막 익숙해지려는 선생님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펀메드도 개인 계정을 가지고 로그인을 할 수 있고요. 뭐 나만의 커스터마이징 해서 펀메드를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쓰는 것은 이 중간에 보이시는 이 기본 검색창을 통해서 논문을 찾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검색 기법 중에 어드밴스드라는 고급 기법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어드밴스드에서 검색을 하면 기본 검색창과 어떻게 다른지, 어떤 검색 결과가 달라지는지 잠깐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메인 페이지에 보시면 검색 툴이 있습니다. 어드밴스드, 클리니컬 쿼리즈, 싱글 사이테이션 매처 이렇게 있는데요. 어드밴스드 서치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화면에 있는 어드밴스드와 동일한 도구입니다. 클리니컬 쿼리는 우리가 검색을 하다 보면 임상 질문에 대한 결과값만 즉 RCT 논문만 딱 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임상 연구를 찾으실 때는 이 클리니컬 쿼리에서 찾으시는 게 유용합니다. 그리고 이 싱글 사이테이션 매처 같은 경우에는 의학 논문 검색하시다 보면요. 되게 오래된 논문은 타이틀이 짧아서 그냥 이 기본 검색창에 검색을 하면 굉장히 다양한 논문이 나와서 저를 당황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선생님들이 저널명, 권어정보, 페이지 이런 서지 정보를 알고 계신다면 싱글 사이테이션 매처에서 검색하시는 게 검색 시간을 줄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메인 페이지에서 소개해 드릴 것은 의학 저널의 정확한 ISSN 넘버나 정확한 간기나 이런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펀메드 저널로 접속하셔서 저널의 정보를 파악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인 페이지에서 조금 스크롤 내려보시면 이렇게 트렌드한 요즘 연구자들 사이에서 트렌드한 아티클을 보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메인 페이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펀메드 주요 검색 기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펀메드 주요 검색 기능은 한 6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요거 다 방금 소개해 드린 부분입니다. 그 중에 이 메쉬 데이터베이스는 뒤에 검색을 할 때 어떻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베이직 서치부터 쭉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이 베이직 서치 기본 검색창을 이용을 하시면 펀메드 자체가 되게 검색이 잘 되는 DB라고 연구자들이 느끼는 이유가 이 기능 때문입니다. 기본 검색창에 제가 알고 있는 키워드, 그거를 자연어라고 하거든요. 이 자연어를 검색창에 넣으면 펀메드 자체에서 이게 주제 텀에 있는 용어인지, 저널명에 있는 용어인지, 저자명에 있는 용어인지 자동으로 매핑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정확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검색식을 자동으로 바꿔주는 ATM 변환 기능이 있습니다. ATM 변환 기능이라는 것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펀메드가 가지고 있는 주제 테이블, 저널 테이블, 저자 테이블에 내가 지금 입력한 검색 키워드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이 테이블에 있는 용어라면 자동으로 변환해서 관련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펀메드는 기본적으로 베스트 매치 순으로 되어 있어요. 관련도 높은 순으로 뿌려지기 때문에 검색에 대한 적절한 검색 결과가 나왔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실제로 검색을 했을 때 ATM 변환 기능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드릴게요. 페이게이크라는 그 등통증이라는 요 단어를 그냥 펀메드 기본 검색창에서 이렇게 넣었어요. 넣으면 백페인이라는 검색어로 바꿔줬습니다. 스스로 이 검색어를 바꿔주면서 메쉬 기능을 통해서 주제 검색이 가능하게끔 했고요.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이라고 그냥 검색을 하면 얘는 주제에는 없었나 봐요. 그러면 그 다음 테이블인 저널 테이블로 가서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 관련 저널을 모두 찾아주게끔 이렇게 검색식을 자동으로 변환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널 검색, 논문 검색을 하시기도 하지만 펀메드에서 저널 검색을 하실 때는 풀네임, 약어, ISSN 모두 가능합니다. 요것도 참고로 해주시면 검색 시간을 줄이실 수 있으세요. 그 저자 검색 같은 경우에도 그냥 베이직 검색창에 내가 알고 있는 저자의 이름을 넣으면 이런 식으로 저자 테이블에서 이 저자가 쓴 논문을 찾아줍니다. 저자 검색을 하실 때는 성 플러스 이니셜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널은 뭐 풀네임도 되고 약어도 되는데 그럼 저자 검색은 저자 풀네임은 안 되는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할 수 있습니다. 성 그리고 이름, 성, 이니셜 두 가지 다 검색이 가능한데 제가 성 이니셜로 검색을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2002년부터 펀메드에서 저자의 풀네임을 정리해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2001년까지의 저자명은 모두 성 이니셜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색의 누락을 줄이기 위해서는 성 이니셜로 검색을 하시는 게 저자 검색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논문의 고유 DOI 주소로 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특정 논문, 싱글 사이테이션 매치라는 그 기능을 이용을 하셔도 되지만 그 논문의 DOI 정보를 알고 계시다면 DOI 넘버만 베이직 검색창에 넣어주셔도 한 건의 논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자명 검색,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성 이니셜로 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한 슬라이드였고 넘어가서 저널명 검색에서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풀네임, ISSN 넘버, 저널 약어명까지 모두 검색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저널명 검색을 하실 때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검색 결과가 베스트 순으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널명 검색을 하실 때는 교수님들이 옛날 거 보시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최신 논문 보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색 결과는 이 sort by를 most recent로 바꿔주시면 그 저널의 최신 논문부터 검색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베이직 검색 기능 말고 어드밴스드 서치에 왔을 때 좋은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이직 서치를 하게 되면 사실 관련도 높은 순으로 주제 검색이나 저자 검색, 저널 검색을 막 변동해가지고 잘 해주잖아요. 그런데 불필요한 논문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터너 증후군을 터너 신드롬이라고 검색을 했어요. 근데 이 신드롬이라는 단어 때문에 터너 신드롬이랑 상관없는 그냥 증후군 논문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드밴스드에서 검색 필드를 지정해서 검색을 하면 조금 더 나은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실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연하는 브라우저는 구글 크롬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에 접속을 해서 펀메드 들어가는 것부터 확인을 해보면 도서관 로그인을 하시고 도서관에 있는 펀메드로 접속을 합니다. 펀메드로 접속을 한 상태에서 어드밴스드로 가는 방법은 여기도 있고 이 밑에 파인드 밑에도 있습니다. 어드밴스드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펀메드가 정리를 참 잘해 놓은 데이터베이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얘가 내 키워드가 타이틀에 있는 경우로 제한해서 검색을 할 수도 있고요. 키워드가 타이틀이나 초록에 있을 경우 이 텍스트 워드가 중요한데요. 텍스트 워드는 내가 원하는 이 키워드가 타이틀이나 초록 혹은 그 저자가 제시한 키워드, 즉 주제 검색에 가장 민감도 넓게 검색할 수 있는 태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논문의 제목, 초록, 주제 요것들을 제한해서 검색할 수 있는 태그가 바로 이 텍스트 워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냥 펀메드 가서 얘를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어큐트 아로틱 신드롬입니다. 급성 대동맥 증후군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펀메드 가서 넣어 보겠습니다. 지금 가능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채팅창에 이 키워드를 넣어 드리겠습니다. 채팅창에서 키워드 확인하셔서 펀메드로 가셔서 베이직 검색창에 검색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큐트 아로틱 신드롬으로 검색을 해보면 총 25,728건의 논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시면 어큐트 아로틱 신드롬이 한 구문으로 붙지 않고 아로틱이 포함된 그리고 뭐 신드롬만 포함된 이런 논문들이 어큐트만 포함된 이런 논문들이 다 있는 25,728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어드밴스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선생님들도 한번 시간이 괜찮으신 선생님들께서는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직 검색창 아래 어드밴스드로 검색 위치를 바꾸면 어큐트 아로틱 신드롬이 어떻게 검색이 되었는지 이 디테일 정보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보이십니까? 그러면 이 급성 대동맥 증후군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논문도 검색을 해주는데요. 그런데 어큐트 따로, 아로틱 따로, 신드롬도 따로 검색을 해서 엔드 조합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넣은 어큐트 아로틱 신드롬을 한 구문으로 검색한 것도 OR로 엮어서 모두 검색된 결과가 25,728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내가 주제 선정하실 때는요, 선생님, 이 키워드가 딱 제목에 있는 경우 원하실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검색을 하시는지 이 어드밴스드에서 하실 수 있어요. 자, 이 All Field를 클릭해서 타이틀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제가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큐트 따로, 아로틱 따로, 신드롬 따로가 아니라 한 구문 검색을 할 때는요.
구문 앞뒤로 더블 커테이션 마크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구문이 제목에만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명령어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end 진행을 하면 커리박스에 제가 이미 하나가 있었군요. 이 상태에서 add로 처리를 하면 이렇게 검색식이 나타납니다. 펀메드에서요, 선생님, 논문 제목으로만 검색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검색 결과를 보려면 서치로 가시면 되는데 저는 이 논문 건수가 어떤지 궁금해서 좀 확인해 볼게요. add to history로 바꿔서 보시면 acute aortic syndrome이라는 키워드가 제목에 있는 경우가 269건이 나오고 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최신 순으로 제가 지금 솔트바이를 최신 순으로 해두었습니다. 최신 순으로 급성 대동맥 증후군 관련 논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드밴스드에서 만약에 이 제목으로 검색 결과가 많이 안 나온다 하실 때는 타이틀 애브스트랙으로 다시 검색어를 바꿔서 이 키워드가 애브스트랙에 있는 경우라도 내가 같이 보겠어 하는 뜻입니다. 요거를 add to history로 넘어가 보시면 논문 검색 건수는 조금 더 많아지죠. 기존보다는. 이런 식으로 주제 검색할 수 있는 가장 넓은 범위의 태그는 텍스트 워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키워드가 제목, 초록, 주제 모두 포함했으면 좋겠어 라는 필드입니다. add to history로 가시면 또 초록보다도 조금 더 많은 논문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주제 검색을 하시면 조금 더 주제와 정확성 높은 검색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어드밴스드를 통해서 보여드렸고 여기서 또 하나 유용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선생님들께서 의외로 특정 기관에 특정 저자 논문 검색도 많이 하세요. 그거 하실 때는 어필리에이션이 소속 기관입니다. 어필리에이션 인제 유니버시티 한번 해볼까요? 인제 유니버시티 add로 넣어두고요. 그리고 소속 저자를 저자의 이게 제1저자, 맨 끝에 저자로 한정할 수도 있는데 저자는 그냥 저자, author로 하겠습니다. author로 해서 이렇게 한번 성 이니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제대학교 ECR이라는 저자를 검색할 때에 검색식이기 때문에 AND로 조합을 하고요. add to history를 보면 60건의 논문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드밴스드에서 원하시는 대로 필드 조합하셔서 검색을 하면 조금 더 검색의 정확성을 높이실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주제 검색의 꽃이죠. 메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메시라는 것은요, 통제어입니다. 펀메드의 통제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통제어라는 것은 동의어, 유의어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 펀메드의 통제어 메시의 특징은 16개의 범주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트리 구조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즉 검색을 해보시면 대동맥 증후군 아래 관련된 질병들, 세부 질병들이 하이어로 트리 구조로 배치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메시는 연일에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코로나를 예를 들어 드리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2019년 12월 이쯤 등장을 했죠. 그래서 2020년 메시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었습니다. 통제어가.
그런데 2021년에는 이게 신규 질병으로 구분되면서 코비드-19으로 메쉬텀이 새로 생겼거든요. 이런 식으로 메쉬텀은 1년에 한 번 업데이트가 된다라는 부분도 개념을 좀 정리해 두시면 검색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메쉬를 이용을 하시면 좋은 점은 저자마다 다르게 표현될 수 있는 이 동일 개념을 누락 없이 주제 검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는 가장 쉬운 예입니다. 우리가 암을 영어 키워드로 얘기하면 어떤 키워드 생각나세요? 캔서, 그죠? 근데 저자들은 캔서라고도 쓰고 투머라고도 쓰고 니오플라즘이라고도 쓰거든요. 이게 모든 암 관련 영어 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러한 통제어가 없다면 내가 니오플라즘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캔서랑 투머로 작성된 논문은 모두 누락됩니다. 그러면 주제 검색이 온전히 됐다고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통제어, 암이라는 펀메드의 통제어는 니오플라즘스거든요. 니오플라즘스를 통제어 검색식인 메쉬 필드를 사용해서 검색을 하면 동일 개념으로 작성된 문헌을 모두 검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면 선생님들이 캔서 뒤에 메쉬 태그만 붙이세요. 그러면 검색이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통제어는 정해져 있습니다. 니오플라즘즈라고 정해져 있고 이 정해진 통제어를 찾는 위치가 메쉬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펀메드에서 주제 검색을 정확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통제어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 통제어를 확인하는 위치는 메쉬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메쉬 데이터베이스로 접속을 하면요. 이러한 마치 논문을 검색할 수 있을 것 같은 인터페이스가 한 번 더 나오거든요. 선생님들이 처음 하실 때 가장 낯설어 하시는 인터페이스이기도 해요. 얘는 논문 검색이 아니고 용어 검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용어 중에서도 펀메드 통제어 메쉬텀을 검색할 수 있는 검색창입니다. 여기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키워드 급성대동맥 증후군을 메쉬텀으로 한번 찾아서 검색식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펀메드 메인 페이지에 메쉬 데이터베이스로 가보겠습니다. 가능하신 선생님들께서도 여기까지 한번 같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펀메드의 메쉬 데이터베이스로 오시면 되고요. 메쉬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가 자연어로 그냥 찾아봤던 어큐트 아르틱 신드롬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용어 검색을 하면 어큐트 아르틱 신드롬에 매칭되는 메쉬텀이 하나가 딱 나타납니다. 되게 운 좋은 케이스를 제가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메쉬에서 내가 만약 캔서를 검색을 했어요. 캔서. 그러면 캔서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메쉬텀 404개의 용어가 나오고요. 그 중에 이 정의들을 살펴보시면서 니오플라즘스로 통제어가 만들어져 있구나 라고 확인을 하셔야 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여드린 요 어큐트 아르틱 신드롬은 하나의 메쉬텀이 딱 있고요. 요걸로 검색을 하시면 주제와 정확도 높은 검색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는 메쉬 데이터베이스에서 메쉬텀을 확인할 수 있는 상세 검색 결과 화면이에요. 여기 이 화면에서 메쉬 검색 식으로 바꾸는 방법은 옆에 보시면 펀메드 서치 필더라고 있습니다. 펀메드 서치 필더에 아래 보시면 Add to Search Builder Add to Search Builder를 클릭을 해보시면 이 색인된 메쉬텀에 더블 커테이션 마크가 붙으면서 가까로 메쉬라는
필드를 붙여줍니다. 이게 통제어 검색식입니다. 자동으로 만들어주고요. 이 필더를 통해서 자동으로 만들어진 통제어 검색식 형태를 서치 펌매드를 통해서 검색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2,270건의 논문이 확인이 됩니다. 이 통제어 검색식에 포함된 급성 대동맥 증후군의 동의어는 여기 보시면 엔트리 텀에 보이십니까? 어큐트 아로틱 신드롬즈, 얘가 도치됐을 때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한 주제 검색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메쉬 데이터베이스에서 메쉬 텀을 찾으셔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검색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쉬 데이터베이스의 서패딩 부분으로 이 주제의 세부적인 측면을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급성 대동맥 증후군의 수술적인 측면만 내가 논문을 찾겠다 할 때는 서패딩을 체크하시고 Add to Search Builder로 넘기시면 우리가 그냥 검색했던 메쉬 텀에 슬러시가 붙으면서 이 특정 측면이 보여지는 검색식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서치 펌매드 해보시면 급성 대동맥 증후군의 수술 치료 관련된 1987건의 논문이 검색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메쉬 데이터베이스의 특정 측면 말고요. 이 메쉬 텀이 주요 주제인 경우로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주제 검색의 정확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Restrict to Mesh Major Topic으로 제한한다 라는 부분에 체크를 하시고요. Add to Search Builder로 넘기시면 이 메쉬 텀이 MAJR이라는 태그로 바뀌면서 메쉬 메이저 토픽 제한 검색식을 만들어줍니다. 얘를 서치 펌매드 해보시면 해당 키워드가 주요 주제인 논문으로 19,822건이 검색이 됩니다. 자, 여기서 주요 주제인지 아닌지 살펴보는 방법은 첫 번째 논문을 한번 상세 검색 결과 보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메쉬 텀으로 이 논문에 메쉬 텀으로 이렇게 많은 주제어들이 색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메쉬 텀에는요, 이 연구의 대상, 질병, 중재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색인을 해 놓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지금 급성 대동맥 증후군의 하이 텀이 메이저 토픽으로 이렇게 별표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주요 주제 검색으로 제한을 했을 때는 바로 이 별표 처리된 주제로만 제한해서 검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방금 이 에큐트 아로틱 신드롬이라고 검색을 했는데 밑에 보시면 우리가 실제 검색 결과에는 이 첫 번째 하이 텀이 검색이 됐거든요. 그 이유는 메쉬 검색은 이 하이 주제까지 포함해서 검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제와 관련된 동의어, 유의어, 플러스 하이어까지 검색을 해주는 주제와 굉장히 민감도 넓은 주제의 정확성과 민감도를 함께 조정할 수 있는 검색 장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이러한 메쉬 텀의 종류는 기본 일반적인 메쉬도 있지만 PA, NM이라는 통제어가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PA라는 통제어는 약학 통제어입니다. 즉 우리가 연구하는 의학 연구 분야에는 약물 분야의 키워드 검색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약물 관련된 통제어를 따로 PA로 두고 검색을 하실 수도 있고, 메쉬 예비 통제어가 있는 이유는 메쉬 텀이 1년에 한 번밖에 업데이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중간중간
새로운 질병이 발견되거나 새로운 약물이 발견되거나 이럴 때는 예비 통제어로 지정해서 관련된 주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쉬나 PA나 NM 통제어는 제가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메쉬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할 수 있다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PA와 NM은 똑같은 방법으로 검색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메쉬 메이저 토픽도 보여드렸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메쉬로 검색을 했을 때와 메쉬 메이저 토픽으로 제안했을 때, 그냥 내가 알고 있는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와 내가 알고 있는 키워드의 타이틀, 앱스트랙 뭐 이런 식으로 자연어 필드 태그를 했을 때 검색 결과가 모두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검색 기법이 본인의 적합 논문을 찾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검색을 해서 검색 결과를 보는 방법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된 검색 결과에서 연도별로 필터링해서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필터 기능을 통해서 스터디 디자인을 제안하거나 출판 연도를 제안을 하셔서 필터링해서 검색 결과 제한 검색도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검색 결과의 솔팅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신 논문 순 혹은 관련도 높은 순 이런 식으로 바꾸실 수도 있고, 검색 결과의 화면을 지금 기본값은 타이틀, 그러니까 논문 제목의 밑에 저자랑 간단한 서지 정보만 있는데 이거를 포맷을 앱스트랙으로 바꾸셔서 이 논문 검색 결과 화면에서 바로 앱스트랙까지 확인하실 수 있도록 변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검색된 논문이 앱스트랙을 읽어봤더니 내가 이 원문이 필요하다 하실 때는 바로 상세 결과 보기 화면에 오셔서 Find it 인제 플러스 100 버튼을 활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얘도 한번 실제로 검색된 검색 결과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펀메드 검색 어드밴스드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밴스드 교육에 앞서서 이제 의학 논문의 검색을 좀 체계적이 하기 위한 프로세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검색할 연구 주제에 대한 피코를 선정을 합니다. 이 피코를 선정하는 이유는 주요 연구 컨셉을 좀 나눠서 검색 키워드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피코를 선정을 하고 나서는 이제 검색해야 될 데이터베이스, 코어 데이터베이스나 국내 DB에서 선정을 해 보시고요. 그 데이터베이스에 적합한 검색 키워드 선정을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키워드 선정된 키워드를 가지고 그냥 자연어 검색하시는 것보다 구문 검색이나 검색 태그를 활용을 해서 검색 전략을 좀 작성을 해둔 상황에서 검색을 진행을 하면 조금 더 재현 가능하고 또 효율적인 의학 논문 검색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시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갑상선 암 수술에 방사선 요오드 치료는 효과적인가? 요 검색 예시를, 연구 주제를 하나 가지고 피코도 쪼개보고 피코에 맞는 검색어도 선정하는 거 한번 확인해보고 검색 진행 결과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피코라는 것은 의학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컨셉법입니다. 이 피코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P라는 것이 연구 대상, I라는 것이 연구의 중재인자, 의학에서는 수술이나 검사, 치료법 같은 것들이 중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C는 중재의 비교군, O는 이 연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결과입니다. 이렇게 PICO로 컨셉을 나눠서 정리하는 프레임워크를 피코라고 합니다. 이 피코에
우리 연구 주제를 한번 나눠볼게요. 그러면 P 컨셉에는 사이로이드 캔서라는 키워드가 컨셉이 선정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중재에는 방사선 요오죽 치료가 컨셉으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방사선 요오죽 치료가 없는 것이 비교군이 될 거고, 그래서 이 치료가 효과적인가, 뭐 사망률이 감소하는가, 이런 것들이 아웃컴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검색을 할 때는 이게 인지 아닌지는 여부는 검색 키워드로 넣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P 컨셉의 사이로이드 캔서와 I 컨셉의 방사선 요오드 치료만 가지고 검색 키워드를 한번 이 컨셉에 맞게 선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검색 키워드를 선정할 때는요, P 컨셉, I 컨셉의 통제어 자연어를 선정하시면 좀 풍부하게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검색이 풍부하다는 것은 부적합한 논문은 배제하고 적합한 논문을 포함시키는 검색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먼저 이 통제어 선정, 통제어를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 펀메드 베이직 교육에서 계속해서 확인했던 메쉬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펀메드라는 데이터베이스의 통제어는 메쉬고요. 이 메쉬 텀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위치는 펀메드 메인 페이지에 있었죠. 지금 예시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캔서 관련, 암 관련 통제어는 니오플라즘으로 통제가 되어 있고요. 펀메드에 또 이러한 약물들, 베타졸, 요런 약물의 그 동의어들이고요. 이 동의어는 히스타민으로 통제가 되어 있습니다. 삶의 질 이런 것들도 아웃컴에서 많이 찾으시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삶의 질도 다양한 동의어가 있고 이러한 통제된 언어는 펀메드에서 퀄리티 오브 라이프 통제어로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통제어 검색과 자연어 검색을 같이 한 컨셉에 선정해서 키워드 선정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통제어가 아닌 용어를 자연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통제어에 있었던 동의어, 유의어가 자연어로 포함되면 적합한 문헌이나 최신 논문을 찾을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즉 통제어로만 검색을 해도 주제와 관련된 모든 논문을 찾을 수 있는데 왜 자연어까지 선정해야 되냐고 많이들 물으시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통제되지 않은 메쉬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논문, 그런 것들을 누락 없이 보려면 자연어도 같이 검색해서 검색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P 컨셉의 통제어 자연어를 OR로 묶고 I 컨셉의 통제어 자연어를 OR로 묶어서 AND 처리한 그 문헌이 가장 내 주제의 논문을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검색 전략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갑상선 암과 방사선 요오드 치료의 통제어는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상선 암만 통제어 선정을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면 메쉬 데이터베이스로 가셔서 사이로이드 캔서, 내가 알고 있는 갑상선 암을 검색을 하면 메쉬 텀이 총 7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갑상선 관련 암 통제어입니다. 얘를 체크하셔서 Add to Search Builder로 넣으시면 통제어 검색식 형태로 변형이 되고요. 이 통제어 검색식 형태를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방사선 요오드 치료도 검색 통제어를 찾아주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교육 시간에는 딱딱 떨어지는 통제어를 선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메쉬 데이터베이스 접속 화면으로 가서 라디오 액티브 하이든
테라피. 레디오액티브 아이오딘 테라피를 서치를 해보면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통제어가 없을까요? 선생님들이 없었으면 하시는 걸 겁니다. 한번 진짜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접근을 하시면 되냐면 이런 형용사를 한번 빼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이런 테라피와 같은 보편적인 용어를 제외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에서 방사선 요오드가 중점으로 가야 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테라피를 한번 삭제를 해보고 다시 메쉬 텀이 있는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테라피에, 그러면 방사선을 빼고 요오드 치료만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없습니다. 그러면 통제어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될까요? 다 쪼개서 검색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가 다시 슬라이드로 가서 방사성도 한번 검색을 해보고, 그리고 아이오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오딘을 조금 내려보시면 방사선 요오드 치료랑 비슷한 개념의 메쉬 텀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얘를 4번을 클릭해서 상세 결과 보기로 가시면 동의어나 이런 상위 개념들을 보면 방사선 요오드 치료와 관련된 통제어가 예로 선정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자연어가 메쉬 데이터베이스에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실 때 딱 맞는 통제어가 없다고 해서 검색 결과가 진짜 없다라고 판단하시지 마시고, 유의어나 혹은 개념을 조금 쪼개가면서 웬만하면 통제어 선정을 해서 주제 검색의 정확도를 높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통제어 검색만 했을 때와 내가 알고 있는 자연어를 모두 베이직 검색창에 넣었을 때의 검색 결과가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쉬 메이저 토픽으로 제한하면 조금 더 특이도가 높은 검색 결과가 나타나지만 검색되지 않은 적합 논문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 검색을 하실 때는 메쉬 검색을 가장 권고하는데, 이러한 최신 논문이나 누락 논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메쉬 검색어에 자연어를 추가해 주시는 방법이 가장 민감도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검색법입니다. 요거는 시스테매틱 리뷰나 메타 분석 연구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주제 검색이기도 하고요. 선생님들께서 시간이 있으실 때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두시고 검색식을 한번 세워 두시면 다음 주제 관련된 참고 문헌을 찾으실 때도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제어가 아닌 자연어를 추가 선정할 때 몇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연어로만 검색되는 논문은 EPUB 논문, 온라인 온리 논문이라든지 아니면 매드라인에 색인되지 않은 이 PMC 논문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어를 선정하실 때는
그 메시 데이터베이스에서 엔트리 텀 부분, 그것들을 참고하실 수도 있고요. 내가 알고 있는 임상 현장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나 약어도 모두 자연어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즉, 포괄적으로 논문을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알고 있는 관련 단어를 모두 자연어로 선정해서 검색을 해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 자연어를 그냥 베이직 검색창에서 검색을 하면 저자명이나 저자의 소속 기관에 이 단어들이 있을 때도 포함해서 검색이 되기 때문에, 즉 펀메드 올필드 검색을 해버리기 때문에 부적합한 논문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검색 기법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베이직 검색에서 어드밴스드에서 잠깐 소개해 드렸던 부분인데, 타이틀이나 앱스트랙이나 타이틀 앱스트랙 혹은 타이틀 앱스트랙 주제까지 자연어를 좀 제한해서 검색할 수 있는 필드가 있다는 걸 보여드렸어요. 그거를 태그와 한계, 같은 검색법입니다. 그런데 태그로 검색을 하는 방법을 지금 슬라이드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어에 필요한 검색 기법은 search field 태그이고, 이 태그를 TI로 쓰면 논문의 제목, TIAB로 쓰면 논문과 초록, TW로 쓰면 논문, 초록, 주제까지 제한해서 검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쓰는 방법은 펀메드의 검색 기법을 조금 더 확인해보고 추가해서 쓸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활용할 기법은 구검색과 불리언 연산자 검색 필드 태그입니다. 구검색은 내가 키워드로 선정한 모든 키워드를 정확히 일치하는 검색을 진행할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즉, 펀메드가 마음대로 변형하지 못하게 구검색을 내가 선정한 키워드 앞뒤로 더블 커테이션 마크를 찍음으로써 검색을 진행할 수 있는 거고요. 불리언 연산자는 너무 잘 아시잖아요. 서로 상이한 개념은 and, 같은 개념은 or, 그리고 배제하고자 하는 것은 not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and, or, not은 사실 태그라든지 키워드는 대소문자의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이터베이스에서 불리언 연산자를 활용하실 때는 반드시 대문자로 사용을 하셔야 검색 기법에 에러 없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 보여드렸던 검색 필드 태그는 검색 영역을 지정해서 불필요한 검색 결과를 최소화하는 건데, 사용하는 방법은 키워드 뒤에 가까로 내가 원하는 태그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갑상선 암과 방사선 요오드 치료에 통제어 자연어를 선정해서 요거를 엔드 처리하는 문헌 검색이 가장 민감도 넓게 검색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검색한 검색식을 한번 캡처해서 왔습니다. 밑에서부터 1번 서치 필드 태그 서치 태그 1번부터 7번까지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방식인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사이로이드 캔서의 통제어 검색을 먼저 했고요. 그리고 갑상선 암과 관련된 자연어를 TW 태그를 사용해서 자연어 검색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암의 통제어 자연어를 OR로 묶은 3번 검색식, 방사선 요오드 치료도 통제어와 자연어 검색식을 만들어서 OR 처리한 6번 검색식, 이 두 가지를 AND로 조합하면 내가 찾고자 하는 주제에 적합한 포괄적인 문헌 검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출간된 갑상선 암 관련 임상진료 지침 가이드라인입니다. 여기도 검색식이 이렇게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TW의 범위가 너무 넓은 것 같다, 적합 논문만 보고 싶다 하실 때는 이 자연어 태그를 TIAB나 TI로 줄여 나가실 수도 있다는 점 검색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검색한 P&I 검색 결과에서 출판 연도를 제한하고
논문의 스터디 지연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펌메드 필트가 검색 결과의 좌측에 배열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요거는 베이직에서 한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슬라이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검색에 시간을 조금 들이셔가지고 검색식을 작성하면 이 검색식은 저장을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펌메드는 매일매일 업데이트되고 최신 논문이 주기적으로 나오는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이 검색식을 다음에 또 생각하려면 너무 시간이 아깝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이 검색식은 어드밴스드 아래 가시면 이렇게 히스토리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아이콘이 있고요. 이 다운로드 아이콘을 클릭해서 검색식을 엑셀로 좀 가지고 계시면 선행연구자료 검색을 재현하거나 업데이트 하실 때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검색된 논문을 엔드노트라는 서지관리 도구로 내보내서 조금 더 서지들을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실 수 있고, 이 엔드노트를 활용하면 좋은 점은 참고문헌, 선행 연구자료 관리도 뭐 사실 좋지만 논문 작성하실 때 참고문헌이나 인용문헌을 자동으로 이렇게 스타일 변경해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엔드노트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러한 엔드노트 사용법은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에도 교육 진행 예정입니다. 그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용교육에서 신청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펌메드에서 엔드노트로 사이테이션 내보내는 방법은 샌드투 기능을 통해서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 내보내기나 적용하는 방법은 엔드노트 교육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펌메드 검색 결과를, 검색식을 이렇게 딱 저장을 해 놓는 것도 좋지만 검색 결과를 최신 정보를 받는 서비스 신청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내가 P&I의 검색을 매일매일 혹은 매주 월요일 10개씩 최신 논문을 업데이트 된 것만 받겠다. 이런 식으로 이메일 어럴트 기능을 통해서 설정해서 메일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이 서비스는 펌메드의 개인 계정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메일 어럴트를 신청하시는 방법은 펌메드에서 로그인하시고 검색식 아래, 내가 이 최신 논문을 받고자 하는 검색식 아래 크리에이트 어럴트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주 업데이트되는 서지 정보를, 즉 내가 찾고자 하는 이 검색식에 매주 업데이트되는 서지 정보를 메일로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선생님들께서 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소아청소년과에 사실 임상 논문은 많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소아청소년과에서 임상 논문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 검색식은 잘 만들어 두셨는데 검색 결과, 연구 결과가 없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메일 서비스를 신청해 두시고 연구 결과가 좀 쌓이실 때까지 기다리신 다음에 그 연구를 진행하시는 것도 종종 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펌메드 어드밴스드 내용은 사실 여기까지고요. 우리가 한 개의 데이터베이스로 검색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펌메드의 매드라인에 색인된 논문들, 이게 한 5,600종의 저널이 포함되어 있지만 EMBase에도 이 매드라인 포함 논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펌메드는 좀 약간 북미 중심의 논문들이 많고요. EMBase는 유럽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또 유럽 중심의 논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질병에 대한 그 유효성은 지역마다 또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펌메드 논문, EMBase 논문 모두 다 찾으셔가지고 중복 제거하시고 필요한 논문을 찾으시면 선행 연구 자료를 조금 더 풍부하게 찾으실 수 있는 방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 11월 교육에 EMBase 교육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교육 영상 보실 수 있도록 유튜브에 제공을 할 예정이니까 오늘 이 교육 보시고 들으시고 EMBase 관련 교육도 한번 참고하셔서 논문 찾으시는데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펀메드 어드밴스드 교육은 교육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제가 그 외 참고 정보원으로 넣은 슬라이드 한번 확인해 보면서 교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실 선행연구자료 논문 웹사이트인데요. 유명하고 좋은 정보를 주긴 하지만 학술DB와는 조금 다른 웹사이트입니다. 일단 검색 기록이 저장되지 않고요. 검색 결과 건수를 모두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다. 내가 검색식을 막 이렇게 넣었어요. 구글 스콜라에. 근데 구글 스콜라가 되게 많은 건수를 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페이지를 넘어가면 없습니다. 내용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검색 건수를 모두 확인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좀 발생합니다. 이렇게 검색 결과가 많고 히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좀 적절한 선을 정해서 여기에 검색된 학술DB에 등재된 논문 위주로 선행연구 자료를 확인하심을 권장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유의사항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챗GPT를 저도 많이 씁니다. 선생님들도 많이 쓰실 것 같고요. 챗GPT에 한번 갑상선암 논문 검색 방법을 물어봤거든요. 얘네가 되게 잘 대답을 해줘요. 잘 대답을 해주거든요. 잘 대답을 해주는데 거짓말을 합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우리 선생님들 교육을 충분히 잘 들으셨다면 보이셔야 됩니다. 사이로이드 캔서가 메시텀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잖아요. 그죠? 사이로이드 니오플라즘만 메시텀입니다. 통제어입니다. 근데 얘는 뭘 알긴 알아요. 네가 이거 통제어도 좀 봐야 되고 자연어도 봐야 돼. 되게 답변을 잘해줬어요. 근데 그 중에 거짓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챗GPT에게 논문 검색 방법 혹은 논문 정보를 찾아줘 라고 할 수는 있고 좋은 대답을 얻을 수도 있는데 이 챗GPT가 제대로 된 대답을 하는지는 아직은 검증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AI 기반의 학술 논문 검색을 잘 하는 이런 사이트들이 있어서 제가 좀 추가해 두었습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도 여전히 부실 학회지, 약탈적 학회지 이런 것들 많이 힘들어 하시는 연구자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잘 정리를 해 놓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윤리 포털 사이트도 있고요. 명확하게 이 사이트가 의심학술지다 아니다 라고 말해주는 키스트에서 만든 세이프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예전에는 막 여러 사이트 가셔가지고 확인해야 되는 작업 때문에 도서관에서 이걸 지원을 해드리기도 했는데 이런 사이트 알고 계시면 요즘은 이게 의심이다 아니다, 의심할 만하다 아니다 판단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참고 정보원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철회 논문도 많습니다. 제가 MDPI에 출판하시는 연구진이 많은데 MDPI 그 저널 중에 한 종이 SCIE까지 등재되었다가 실제로 여러 가지 사유로 등재에 빠지면서 그 다음 해에 등재에서 이제 누락되면서 논문 철회도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많아지는 그런 동향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오픈 액세스 투고 하실 때는 그 저널의 철회율이 얼마인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 리트렉션 와치 블로그도 일단 넣어 두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반적인 펀메드 통합교육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에 조금이라도 도움 되시는 시간이었길 바라고, 검색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의학도서관 이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